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과 권혁중 경제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역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실적입니다. 결국에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오는가. 이번 주에 정말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잇는데 자, 저희가 준비한 표를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내일은 기아차가 LG 실적 발표하고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같은 LG 계열사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잇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나오고요. 삼성 SDI, 네이버, 포스코, 현대모비스, 그리고 금요일에는 SK하이닉스, LG전자 이렇게 굵직한 웬만한 여러분들 요즘 관심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이 대부분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를 하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먼저 권혁중 평론가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 네네. 자, 이번 실적 발표 시즌에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확정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 실적에 나왔던 그 전망치가 이제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4분기의 그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에 좀 반응이 됐다, 반영이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네. 오히려 저는 이제는 올해 1분기에 대한 영업 전망치 아니면 매출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걸 먼저 좀 바라볼 때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선방향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지금 1월 달입니다. 그러면 2월 주가도 이제 고민하시면서 이제 투자의 장기적인 플랜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 저는 좀 먼저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느 방송사보다. 그래서 네. 저는 역시나 그 올해는 유동성 플러스 실적, 많은 분들이 실적만 보시는데 역시나 유동성은 계속적으로 랠리는 이어갈 것이다. 그래서 네. 유동성 플러스 실적이다. 그럼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뭐 4분기 실적도 마찬가지지만 1분기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증권사는 보통 우리가 주가를 평가했을 때에 이제 12개월치 영업, 그러니까 이익 전망치죠. 거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곱해서 계산을 하는데 물론 각 전문가마다 증권사마다 밸류에이션의 공식은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1분기 코스피 실적 봤을 때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한 35조 원 정도, 전년 동기 비해서 한 60%나 늘어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1분기도 좋아질 것이다 볼 수 있겠고, 업종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4분기도 마찬가지지만 1분기에도 올해 1분기에도 반도체의 업황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늘어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중 역시 핵심은 삼성전자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두 자리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고요. 네. 화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 뭐 SK이노베이션 아시겠지만은 또 삼성, SDI 같은 어떤 종목들도 영업이익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역시 4분기에 이어서 영업 전망치가 두 자릿수 이상 증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역시나 화학주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특히 이제 화학하면은 역시나 이제 배터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과거처럼 이제는 화공이 아니죠. 그래서 네. 배터리주로 본다 그러면 이번 전 세계 전기차 판매가 작년에 300만 대, 올해가 500만 대, 내년엔 1000만 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전기차 시장이 커질수록 역시나 같이 올라가는 이런 어떤 동행하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나 이런 화학주입니다. 그래서 화학의 섹터도 열심히 1분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동차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현대자동차 뜨거운 러브콜을 받고 있고 관련 주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자동차는 이제는 억눌린 수요라고 그러죠. 펜트업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수요들이 자동차 쪽에서, 특히 가전 쪽에서 또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글로벌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현대차 중심 계열사, 현대차 그룹 중심, 자동차 그룹 중심으로 이것도 호황으로 좀 기대할 만하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나 4분기에 이어서 1분기도 긍정적으로 주가를 봤을 때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권혁중 평론가께서 전체적으로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주셨고, 자, 이번에 오현진 팀장님께 좀 여쭤보면, 자,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종목이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일단 현대차는 주가가 아직은 뭐 반응이 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4% 올라갑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인지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어제 또 LG 이노텍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오늘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런 호재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실적 발표 기업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는데 이번 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은 뒤에 제가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4분기 실적은 좋을 걸로 보는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55% 정도 추가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미국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S&P 500 기업 실적 발표 기업 중에 80~90%가 실적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물론 미국 기업이 호실적 서프라이즈 난다고 해서 국내도 난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그래도 앞서 이제 미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LG전자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을 보면 높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100% 충족시키진 못했지만 네. 그래도 비슷비슷하게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생각만큼 잘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인 안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그 섹터별 차별화.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나오는 거는 진짜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안 나오는 거는 진짜 안 나와요. 코로나19 때문이죠. 그러니까 YT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언택트 관련주는 계속 서프라이즈를 내는 이런 모습이지만 여행이라든지 항공, 중국 소비라든지 유통 이런 종목군들은 4분기에도 내년 1분기까지도 실적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실적이 양극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컨센서스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러니까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실적은 그 주가 상승의 동력이 아니라 명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일단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네,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왜 올랐지? 혹은 더 오를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야 주가 상승에 대한 동력이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갔구나. 이렇게 시장이 안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실적이 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높은 실적을 받쳐주는 호실적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높은 주가를 받쳐줄 수 있는 호실적이 못 나오면 그때 이제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변화,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거나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 발표 전에 일단 한번 끊고 가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쁜 전략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은 사실은 기대감과 우려감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통계를 보면 이제 최근 3개월간 코스피와 코스닥 누적 수익률 격차가 12%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증권사 리포트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여전히 지금 시장에는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는 가격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유동성 장세라는 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으로 수급이 들어온 게 유동성 장세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등주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치고 간다 이렇게 믿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 그중에서도 중소형 섹터를 꾸준하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라든지 애플 이런 종목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니까 IT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쏠려 있는데 저는 이제 시장에 관심이 조금 덜한 섹터 중에서 통신주를 4분기 실적 관심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G가 보급이 되면서 실제로 통신주의 실적 컨센서스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보다 좋은 실적이 통신 3사 모두에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통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어요. SK텔레콤은 그나마 좀 올랐는데 KT라든지 LG U+는 아직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려는 시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렇게 되면 단기간에 슈팅이 무거운 종목입니다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통신주를 이번 실적 시즌에서 좀 숨겨진 관심주로 좀 뽑아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자, 두 분의 이야기 오늘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번 주에 워낙 실적 발표가 많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제 실적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실적으로 한번 확인을 받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마 실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면 주가가 조금은 이제 조정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잘 가는데 실적도 잘 나오면 정말 좋네? 라는 더 배가 될 수 있는 폭발력이 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그게 좀 무섭다 하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통신주 좀 소외되어 있는 통신주라든지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실적에 대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